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제 주력 전차로 춘계 반격을 한다느니 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차 군단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어떻다 하는 것은 다 판타지 소설입니다. 젤렌스키는 워싱턴의 M1 에이브럼스 인도 속도가 느리다고 스카이뉴스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이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지원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인도가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입니다. 젤렌스키는 전차가 8월쯤 도착하면 너무 늦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8월이란 시점도 워싱턴이 밝힌 게 아닙니다. 젤렌스키가 지레 짐작으로 8월쯤 되겠자고 생각한 겁니다. M1 에이브럼스 투입 결정이 나오자 러시아뿐 아니라 중공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은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피격되거나 노획돼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판매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단 한 대의 전차도 타이완에 인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만 타이완에 판매한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스카이뉴스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려면 300에서 500대의 전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주겠다면서도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위기 고조를 막기 위해 공격용 전차를 보낸다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리저리 몰려 보내기는 하지만 확실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레오파르트 2 전차가 빠르면 3, 4개월 안에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등 모두 12개국이 전차를 공유한다고 했지만 일정이 다 다릅니다. 약속은 거의 100대가 되지만 그게 한꺼번에 인도되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봄은 빠르게 지나가고 여름이나 돼야 반격도 가능합니다. 결국 여름이 돼도 인도되는 물량은 50대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다고는 했지만 말 그대로 줘야 주는 겁니다. 러시아는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상징성 때문에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판자나 티거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레오파르트나 다 고양이과의 동물 이름입니다. 나치 독일의 스와스티카만 그려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네오나치 키예프를 지원하기 위해 보내는 만큼 반드시 격파하겠다는 결의에 러시아는 차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88대 가용한 레오파르트 2 가운데 14대를 보낸다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88대 가운데 14대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러시아는 보고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우리는 우리 국민의 존재와 백인 어린이의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 시대 구호의 단어 숫자입니다. 그리고 88은 하일 히틀러를 의미합니다. 알파벳 H가 8번째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와 88은 네오나치의 별명이나 이메일 주소에서 흔히 사용되는 숫자 조합입니다. 어쨌거나 서방 주력 전차의 배송 일정이 뒤죽박죽이라 올봄 나토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전차 대결은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또 전차가 투입되더라도 2차 대전 당시 쿠르스크 전투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병참과 보급망이 다 파괴돼 돈바스를 포함한 동남부 전선까지 전차가 자력으로 온다는 것도 힘들고 혹여 오더라도 러시아의 공중 화력과 미사일, 드론, 포병 화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 전력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 전차를 원거리에서 포착해 파괴할 수 있는 무인 로봇까지 투입했습니다. 마르케르, 영어로 마커라는 무인 로봇 전투 플랫폼입니다. 드론까지 탑재해 원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조준할 수 있습니다. 마르케르는 헬기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기관포와 함께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투 로봇으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전용 그리고 전차 어무용의 터미네이터 위력에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관포와 함께 역시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돼 아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터미네이터는 얼마 전 돈바스 전선에도 배치돼
순식간에 숲속에 숨은 우크라이나군 전력을 박살내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차전에 대한 미 군사 전문가 스콧 리터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토가 재앙이 될 줄도 모르고 전차를 투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의 대규모 기갑전, 아랍 이스라엘 분쟁, 1991년에 데저트 스톰 작전을 거쳐 전차전이 진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리터는 전차가 현재도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전차 미사일로 잘 무장된 적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가하려고 하다가는 패배하기 십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식 전차는 또 보병과 포병, 근접 항공 지원을 포함한 많은 양의 무기 지원을 받아야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고립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값비싼 이동하는 관짝이나 다름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스콧 리터는 전차 운용은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미제 M1 에이브럼스는 승무원을 훈련시키는데 최소 2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22주 걸리는 이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전술적으로 숙달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 달은 더 걸립니다. 따라서 구소련제 T-72, T-64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 전차병은 곧바로 서방 주력 전차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T-72 같은 구소련제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 승무원이 3명인데 반해 서방제 전차는 4명입니다. 3명 타는 전차를 다루다가 4명 타는 전차로 전환하는 게 적응 시간이나 교육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승합차 운전하다가 승용차로 바꿔 운전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훈련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챌린저2, 레오파르트2, M1 에이브럼스는 다 제각각으로 통합된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매뉴얼이 다 다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병참이 있어야 합니다. 전차는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고장이 납니다. M1 에이브럼스는 1시간 동안 작전하면 3시간을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도로 전문화된 고품질의 정비사도 있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이게 있을 리 없습니다. 따라서 전장에서 고장이 나면 나토 국가로 옮겨 고치고 보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작전 운용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자루지니는 전차 300대, 보병 전투차 500대, 야포 500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주기로 한 물량은 훨씬 적고 또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달에 걸쳐 시차를 두고 제공되는데 경우에 따라 2024년으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이는 훈련과 병참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나토와 그 동맹국들이 운용하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생존이 불가능한 전차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스콧 리터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